네, 발표 자료 띄워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역이 미래다, 미래가 세종이다 5번째 세종화 포럼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입니다. 주제는 세종시에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가 되겠는데요. 김양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충북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충북학연구소 활동을 좀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세종시의 그런 거시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청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양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양식입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우러러 보면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세종시에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인데, 역사적 사건과 장소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세종시에 관통하는 시공간이라는 개념 하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종의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디지털 문화대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보면서 지역학 관점에서 봤을 때 세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세종학이란 차원에서 어떠한 담론이 필요하고 시민 차원의 어떤 담론 논의가 필요한가, 뭐 이런 문제 의식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세종시의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으면은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 문화에 대한 좌표를 알기 쉽게 그려 봤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역 문화를 세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이런 전통 문화와 생활 문화 그리고 예술 문화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특히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예술 문화가 지역 문화를 끌고 가는 추동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화를 이제 육성하고 지역학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의 어떤 역사 문화 자원과 예술이 결합되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눈여겨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지역을 들여다보면은 지역 특유의 일종의 공간력이죠. 공간 에너지죠. 그런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운동 법칙을 적용했을 때 지역 특유의 어떤 원심력과 구심력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를 들여다보면은 원심력이 클까요? 구심력이 더 클까요? 당연히 원심력이 크겠죠. 왜냐하면 세종시가 세종 도시이고 역사적인 여러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구 구성과 인구의 어떤 움직임, 특히 이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공간역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역 시민들의 활동이거든요,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역 경계를 어떻게 넘나 드느냐, 이런 게 이제 측정의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고, 아마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왜 원심력이 강한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심력과 조화,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 이 전통 문화에 대한 생각이 기존의 어떤 학습된 효과에 의해서 전통과 현대가 단절된 문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뿌리는 이제 오리엔탈리즘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은,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체화된 인지로서의 어떤 문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통 문화와 현대를 분리시키고 나누고 싶고 단절시키고 싶지만은 우리 몸속에서는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우리가 응답을 했을 때 보다 더 폭발적인 콘텐츠의 힘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 문화를 우리가 다룰 때 좀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은 어떤 유산 정승과 그 현재의 그 삶의 결 그리고 이제 가치 창조라는 이런 그 세 박자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나에 따라서 지역 문화의 어떤 이 좌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지역 문화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그 잠재적인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 전통과 근대가 단절된 그래서 어떤 죽은 전통을 다루는 기억하는 그 부분을 넘어섰을 때 그 폭발적인 힘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안으로 삼는 것이 신동도서기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신을 뿌리에 두고 그걸 핵으로 해서 위원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재현과 그다음에 변형과 창조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번 한글날 제가 한번 검색을 쭉 해봤더니 이와 같은 기사들이 막 뜨더라고요. 뭐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 뿌듯한 한글 관련 기사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실감을 못하지만은 전 세계에 한글을 배우려는 열풍이 엄청나고 실제 이것은 각 대학교에 한글학과가 설치되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의로 한글을 사용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한글의 어떤 세계적인 열풍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글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언어 소통을 넘어서는 것이죠. 한글이라는 어떤 기호 속에는 그 나라의 어떤 정신, 그 나라의 어떤 사상,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하나의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동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이 확산된다는 얘기는 한국의 어떤 문화, 한국의 어떤 사상 정신이 확산되는 거하고 뭐 같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흔히 드는 사례가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안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참 새롭다. 참 내가 너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에 체험했던 그런 놀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닥치치기라든가 구슬치기와 같은 전래 우리 놀이가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놀이로 확산이 됐잖아요. 지금도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체험존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를 다 찾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뭐 엄청난 흥행을 했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재미있게 보셨으리라 봅니다. 흑백요리 계급 전쟁.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야, 한국 PD들의 또는 작가들의 콘텐츠 기획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 관점에서 눈여겨 본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음식 재료로 나온 3장 된장, 고추장, 된장, 시래기, 두부, 매생이, 들기름, 묵은지 우리 흔히 쓰는 아주 너무 흔해서 가치를 모르는 이런 어떤 음식 재료가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흑백요리 전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레시피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 먹는 전통적인 그 식재료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호수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등장한 그 창원의 이제 팽나무인데, 그냥 뭐 시골에 그 묻혀 있던 그 팽나무가 이래야 그 스타가 됐고, 스타뿐만 아니라 그 덕에 천연기념물로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창원시에서 보존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 팽나무 그 주변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또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검색을 하니까 뒤늦게나마 창원시에서 올해 이 팽나무를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가 그 용역을 좀 해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세종시에는 뭐 이 두 개의 그 천연기념물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같은 그 천연기념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콘텐츠를 담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그 관건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청주에서는 그 청주 지역의 어떤 보호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다룬 기억이 나거든요. 따라서 세종시의 이런 그 천연 기념물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세종시의 어떤 숨결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보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창원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세종시의 어떤 그 역사적인 영역을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세종시의 어떤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는 그대로 올라갈수록 이제 좁게 나타나지 않나.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장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장소를 이제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느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그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장군면과 그 부용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성립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공조군이었고 그 청원군이었거든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부용면을 청주에서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부용면지 그를 간행할 때 그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청주의 어떤 그 백길로서도 이제 그 부용면을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종시를 하나의 어떤 그 일체화된 그 공간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공백을 메꾼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묻혀 있는 그런 어떤 역사문화 자원을 이제 찾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식 속에, 시민들의 어떤 그 지역 의식 속에 이 부용면에다 장군면을 진정한 그 세종시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그 문제와 일치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세종시에 와서도 한번 잠시 발표를 했었던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꺼낸 이유는 결국 이제 세종시의 또 정체성을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세종대왕과 그 한글을 세종의 그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지역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어떤 문화 예술을 의화시켜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전의초수가 아마 직접 관련이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마을에서 이 전의에 가가지고 저 초수를 떠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제 살던 고향은 저기 병천 그 아우네 지금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만 해도 이 전의
가서 저 초수를 떠다가 이제 뭐 그 먹고 했던 기억이 그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세종시에서도 많은 어떤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그 세종시와 세종대왕을 과연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고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세종대왕의 그 정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청주에서 활동하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대왕이 이제 그 행차를 했었던 그 눈치료하기 위해서 이 초정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세종대왕이 초정에 와가지고 세종 한글을 이제 완성한 거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그 해석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 그 세종실록을 읽으면은 그저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떤 감탄사냐면, 야 역시 그 세종은 대왕이다. 세종대왕의 어떤 그 민본 의식은 역대 어느 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위대합니다. 이제 그런 만큼 세종시가 이제 세종대왕과 그 한글과 연결을 시킬 때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둘 것인가. 물론 이제 한글에 이제 한글 창제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시민 사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종대왕이 보여준 이런 민본 윈민 사상을 현대적인 그 민주주의와 그 시민 사회와 더 연결시켜서 그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세종 그 시민 사회의 어떤 발전, 시민 사회의 어떤 선숙도 또 이것이 또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차별성 있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한글만 강조할 경우에는 그 가치가 아마 반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동시에 세종대왕의 어떤 민본 사상 또는 윈민 사상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글의 어떤 가치를 높일 때 또 한글의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것도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안인데 지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냐면은 이 금강이 장수에서 이 서천까지 이제 한 400km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랬을 때 금강 1번지를 어느 지역으로 꼽을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세종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영기지 기록을 보더라도 역시 이제 금강의 중심은 세종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민들이 무엇이 옳을까,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어떤 의제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계속 많은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 담론으로서 과연 금강은 세종 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시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시민과 나는 어떤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어떤 담론 속에서 저절로 세종시의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세종 시민다운 그런 어떤 시민상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금강의 어떤 정체성, 금강 문화를 인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정자가 가장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을 할 때도 세종시에서 이제 금강 누정 복합센터 건립을 아마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2016년도 세종시 지역문화개발계획에도 아마 이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2019년도 세종시장도 금강 누정 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아마 발표를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강 누정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정자를 활용해서 금강의 어떤 그 정자 그 벨트를 형성하고 그 정자 벨트가 새로운 어떤 금강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요소들로 활성화시키면 어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건물만 서 있으면은 그 절대 활성화가 안 되죠. 이와 같은 그 누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누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 시사하는 바가 그 큰 게 그 이번에 그 청주 그 지역에서는 그 서예가들이 서예가 한 명씩 하나의 그 정자를 그 담당을 해가지고 이 정자를 테마로 한 그 서예 문화 전시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실에서 서예 그 전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정자에 이와 같은 정자에서 서예 전시를 했습니다. 수묵화를 그린 사람 수묵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은 각각의 어떤 정자를 하루 투어를 하면서 정자도 답사하고 금강도 답사하고 그다음에 그 서예 문화도 접하게 되고 하는 뭐 일석삼조의 어떤 효과를 보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이 누정 금강변 그 정자를 활용한 그런 그 콘텐츠는 뭐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새롭게 이제 주목을 한 건데 그 이제 영기 전의향교라든가 이제 서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어떤 교육 자원을 제가 그 주목을 한 이유가 그 세종시가 그 한글과 그 세종대왕하고 이제 연결을 그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육 공간을 그 현대적인 어떤 교육 공간화 시키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향교 그 서원 그 활용 사업에서 상당히 그 돋보이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 활용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향교와 그 서원들이 되게 그 시민들의 어떤 새로운 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기향교는 아마 올해의 그 대한민국 브랜드로 아마 그 지정된 거로 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향교와 그 서원을 좀 더 그 융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상호 그 연계 그 시켜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종시 차원의 방안이 좀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그 향교와 그 서원을 활성화 그 시키면은 아까 이제 정작 사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여러 효과를 일석삼조 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문중 그 결성 장치라든가 그 수녀 안씨 그 문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민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매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향교 서원에 이제 모셔져 있는 그 성현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 교육, 인물 교육 또는 사상 교육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전통과 그 현대가 그 만나는 공간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이것도 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선 시대 이래 동진강으로 이제 불려졌는데, 그래서 이 미호강을 동진강으로 이게 명칭을 바꾸는 건 무리한 아마 그 접근인 것 같고, 적어도 세종시 차원에서 이 구간을 미호강이 아닌 뭐 공식적인 명칭은 그 미호강이지만은 세종시 차원에서는 그 동진강으로 불러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비암산은 저희 집에서도 가차꾸라 해가지고 종종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단 가는 길이 너무 아까 도깨비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좋고 또 고즈넉한 그 분위기가 좋고 이런 찬란한 어떤 그 문화유산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세종 그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청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유물을 어떤 형태로도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은 옮겨가지고 세종시 그 박물관이 어떤 메인 그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예,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 조치원역인데 결국 이제 조치원역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충북선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충북선 논문을 쓰면서 가슴 뛰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중부 횡단철도라는 그 기록물들입니다. 그래서 1927년에 뭐 이렇게 다 이제 무산이 됐고 또 1930년대에 충남북 인사들에 의해서 이 중부 횡단철도 부설 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선을 그 서쪽으로는 대천, 동쪽으로는 그 동해까지 그 연결시키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중부 횡단철도가 사실화된다면은 앞으로도 얼마나 좋을까 그 지역 입장에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치원역의 과제는 그 조치원역 기억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필요성이 있고 작년에 의미 있는 책이 나왔지만은 그 조치원역이 세종 기차역의 어떤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중부 횡단 내륙철도의 꿈을 과연 버려야 할까? 예, 두 가지만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다 이미 잘 아는 그 사실인데 이 타자의 그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용강 그 강다리는 상당히 그 이 축제적인 그 요소가 상당히 많고 현대적인 축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용암 그 강다리 그 보존위에서 그 매년 그 용암 마을에서 이제 이 강다리 그를 하고 수시로 이제 시연 공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그 시 차원으로 성격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 시민 축제로 이제 승화를 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 기록물을 보고선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그냥 그 묻어둘 그 기록물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호산재, 원수산재 이 기록물이 상당히 보존 상태도 좋고 내용도 상당히 그 충실하더라고요. 특히 전 개인적으로 이 산신신앙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군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조선 이래 그 우리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통 고유 사상은 산신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산신신앙을 그 현대적인 어떤 그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그 산신제를 이어나갈까는 아까 이제 그 문화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이 원수산이 세종시 진산이 아닌가요? 진산으로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만큼 그다음에 주변 자원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제당은 이제 재정비하고 산제일은 원래 이제 음력 11월 2일인데 이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음력 11월 2일로 산신제 이거는 뭐 그냥 시의 변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날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세종시의 어떤 그 영적 축제로 이 산신제를 한번 복원하고 발전시켜 보는 것도 과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원수산이 세종시의 어떤 그 진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원수산 그 산신제가 시민 축제로 발전했을 때 그것이 갖는 그 지역적 의미는 대단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 뭐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뭐 준비하신 내용 많지만 저희가 시간을 많이 더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읽어내는 그런 동력을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뭐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시공간 읽기 그림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어떻게 도시 브랜딩으로 구현해내는지 기존의 그런 향교 소원을 활용한 그런 교육 자산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연 생태적으로 굉장히 세종시는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통요충지에 있고 이제 금강이라는 물길이 있기 때문에 금강을 중심으로 그리는 삶의 무늬들이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역사적 거점으로서 뭐 동진강, 비암사, 조치원역 그리고 무형유산으로서 용화 강다리, 원수 산신제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미래 콘텐츠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김양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사 말미에 저희 고려대학교 배준영 교수님과 그리고 학생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십니다.
그리고 소담고등학교에서 김효민 학생이 찾아주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 첫 번째 기조 강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